네, 오늘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걸 흔히 증여세 비과세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비과세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걸 증여재산 공제액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증여세를 산출하려면 증여세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증여세 과세 표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뭐죠? 이게 바로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세 표준 자체가 없다면, 즉 증여재산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작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게 없겠죠. 그러면 증여세 부담이 없는 이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비거주자라면, 외국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은 비거주자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6억까지는 이 증여재산 공제가 된대요. 그리고 직계 존속, 제 위로 어머님, 아버지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 제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직계 비속, 아들, 딸들이 저한테 줄 수 있는 금액 5천. 그리고 그 밖에 친족 1,000만 원. 이 증여재산 공제란 건 증여자 별로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수중자를 기준으로 각 그룹별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받을 수 있는 게 6억인 거예요. 제가 6억을 받을 수 있어요. 재혼하면 또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을 수 없어요. 왜죠? 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의미예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중자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에 증여자별이라면 배우자가 바뀌면 바뀐 배우자가 6억을 또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직계 존속 5천만 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5천만 원을 처음 주신 거예요. 이때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적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처음의 의미가 뭐죠? 최근 10년간 처음인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5천만 원을 주셨지만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표준은 0이에요. 그러면 증여세가 없겠죠. 만약에 어머니가 주시면 어떨까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다른 분이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은 같이 적용해요. 증여세법상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5천만 원을 주시고 어머니가 5천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 존속 이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포함될까요? 할아버지도 포함되겠죠. 외할머니 포함되겠죠. 그 직계 존속 그룹에서 다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증여세법상 동일인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한테 1억 5천 1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두 개가 합쳐져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2억이잖아요. 이 2억을 합산해서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1억 이상은 20%죠. 그렇다고 해서 1억이 넘는 걸 20%라고 해서 그 처음 1억도 20%가 적용되는 건 아니죠. 여기엔 10%, 여기엔 20%. 그래서 증여세가 3천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단계적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기 때문에 20%를 곱한 다음에 이 공제액을 빼준다는 게 그 의미예요. 결국 그 단계별 세율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누진 공제액이란 걸 차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이 직계 존속 그룹이라는 이 그룹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주든 아버지가 주시든 각각 5천이 아니라 5천만 원을 한 번만 공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증여하면 이렇게 안 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과세 표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실 때랑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주실 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1억 5천 주셨고 할아버지가 1억을 주셨어요. 두 분 다 직계 존속 그룹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산해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만 가능해요. 그럼 이때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아버지가 약간 먼저 줬다고 보는 거예요. 1억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1억을 주셨죠? 10%.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할아버지한테 처음 받은 거잖아요. 직계 존속 그룹은 맞지만 그럼 각각 세율이 10%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한테 받았기 때문에 할증과세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세액을 기준으로 할증되는 건데 30%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한테 증여하는 것보다 더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겠죠. 그럼 단순히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단순하게 2,300이에요. 아까는 얼마였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금액을 주셨잖아요. 그땐 3,000이었죠. 약간 더 작네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아버지와 고모가 아버지의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직계 존속 그룹이죠. 고모는 어떻죠? 기타 친족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5천만 원과 1,000만 원이 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천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거죠. 이 기타 친족 1,000만 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 수중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한다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내가 형한테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이모한테 1,000만 원을 받았죠. 증여재산 공제 얼마나 가능할까요? 기타 친족 그룹이기 때문에 1,000만 원만 가능해요. 그럼 이 1,000만 원이 처음 받는 거여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이 처음이 뭐라 그랬죠? 최근 10년간 처음 받는 거예요. 형이건 이모건 기타 친족 전체 그룹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원을 처음 받으면 그때만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여세는 적용되겠죠. 그리고 친족이 아닌 친구가 증여했어요. 이때는 1,000만 원 공제해 줄까요? 이때는 1,000만 원을 공제해 주지 않죠. 근데 친구가 증여할 일이 흔치 않겠죠. 그래서 친구가 증여했다고 보는 경우는 흔치 않죠.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상담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부모님이 돈을 수표로 찾은 다음에 그걸 친구한테 준 거죠. 그 친구가 저한테 모를까요? 과연 이거 추적할 수 없는 걸까요? 당연히 추적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봤는데 이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 직계비속 5천, 기타 친족 1,000만 원의 정확한 의미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